EV9을 사겠다고 하면 카니발 팰리세이드 이런 차보다 3천만 원은 더 써야 되는 거거든요. 팰리세이드보다 많이 좋은가? 조금 좋죠. 조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3천만 원을 굳이 왜?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전기차 할인이 대세입니다. 엄청나게 할인하고 있어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이런 차들 얼마나 할인하냐면 현대가 일단 기본 320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거기다 현대는 80만 충전 포인트를 더해서 400만 원 할인해 줘요. 잠깐만. 기아는 왜 충전 포인트 안 주죠? 기아 뭐 하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더 답답한 게 있습니다. 바로 EV9. 아니 차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서 이거 왜 이렇게 못 팔아? 게다가 이번에 혜택이 전혀 없어요. 할인도 안 합니다. 아 이러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팔려고 이러죠? 지지난달 EV9 판매량 1250대? 아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지난달 EV9 판매량 408대? 와 큰일 났다. 아니 올해 전기차가 워낙 안 팔려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팔리는 양을 보면 전 세계가 다 늘고 있어요. 중국이 전기차 안 팔린다 얘기하지만 중국은 전기차가 계속 증가하는데 증가세가 꺾인 거지 증가를 하긴 합니다. 중국은 지금 전기차가 계속 더 잘 팔려. 그러니까 전해에 비해서 2배씩 더 팔리다가 갑자기 1.5배밖에 안 팔리네. 와 성장세 둔화됐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국이 망한다 얘기하는 게 정말 중국이 우리처럼 갑자기 적자가 나고 있는 걸까? 그건 아니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배씩 성장해야 되는데 왜 10%밖에 성장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더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특이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전기차 판매량 자체를 놓고 봐도 우리나라 전체 전기차가 다 안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잘 팔리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 Y RWD 엄청나게 팔리죠. 레이 EV 엄청나게 팔립니다. 안 팔리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 X, 모델 S 이런 차는 좀 안 팔리죠. 지금 보면 잘 팔리는 전기차, 안 팔리는 전기차 아주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전기차 트렌드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큰 전기차 이게 너무 비싸 버리면 안 팔린다는 겁니다. 거리 이제는 조금 짧게 가도 돼.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그냥 싸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EV9도 이런 거 생각해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V9이 뭐가 어때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EV9은 지난 6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죠. 6월에 1334대로 조금 저조했지만 첫 달이니까 뭐 인도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7월 달에도 1251대, 8월에도 408대 너무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될 줄 알았죠. 예견될 상황이었어요. 사전 계약 10,000대 넘었다고 자랑자랑했는데 그런데 3개월 판매량이 3,000대. 이거 뭐야? 기사를 보면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법인 판매라고 합니다. 제주도 가보면 EV9 렌터카 꽤 있거든요. 쏘카로도 꽤 있어요. 택시로 EV9을 뽑는 경우는 없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판매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정용으로 많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렌터카로 판매되면 처음에 기대했던 것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판매량이 떨어지니까 기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기아 최고의 프리미엄 차라고 만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K9에 비해서 EV9은 1,500만원 정도 비싼 차입니다. 풀옵션에서도 그렇고 시작 가격도 1,500만원씩 비싸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단계 위의 자동차로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지존인데 이 지존 자동차의 가격을 갑자기 낮출 수가 없는 거죠.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쌓여있는 자동차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기아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플래그십 SUV EV9을 최대 30%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니 어떻게 30%를 할인해주지? 원래 직원들한테 할인해주던 폭도 한 20%면 많은 거였어요. 과장급 이상이 20% 정도?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30%를 할인해줘? 야 이거 좀 대단한데요. 게다가 원래 전기차는 할인이 없었습니다. 전기차 할인해주면 조금 애매해져요. 왜냐면 이게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잖아.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건데 현대가 직원들을 향해서 복지로서 자동차를 할인해줘 버리면 그러면 그 보조금은 100% 받잖아. 그러니까 이걸 받는 게 소비자한테 세금을 받아서 자기 직원들을 주는 거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모양새가 안 좋죠. 그래서 전기차 할인은 그동안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전기차는 원래 많이 안 남아요. 그래서 전기차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전기차 할인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야 우리 직원 할인 좋지만 직원한테 할인해줄 게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20% 할인, 와 이거 20% 할인이면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손해보면서 파는 것 같은데 게다가
전시차 할인을 하면 3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해요. 여기 보조금까지 더하면 와 어마어마하겠네. 인터넷에 견적서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요렇게 할인이 된다고? 와 대박입니다. 옵션 다 들어갔네요. 순수 차량가가 9,500만원. 근데 여기 할인 들어가니까 총 비용이 5,800만원. 보조금까지 받으면 5,800만원이면 EV9을 살 수 있다. 그것도 거의 풀옵션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5,800만원이면 괜찮죠. 이 가격이면 나도 사겠다. 달러 빚을 내서라도 바로 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임직원한테 이 가격에 준다는데 이거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할인해주면은 그냥 불티난 듯 팔릴 겁니다. EV9 안 팔린다 소리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일반 소비자들한테 정말 할인을 해주나? 이 정도는 안 해줘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할인 전혀 없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EV9 출고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고객은 1년치 충전 요금 100만원 상당을 결제할 수 있는 멤버스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야. 왜냐면 원래 기아 멤버스 주잖아. 원래 주는 걸로 엔진 오일 같은 거 교체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EV9에 엔진 오일이 없잖아. 없으니까 결국에 그걸로 충전 요금으로 퉁치는 건데 100만원 그 정도는 보통 해주죠. 충전을 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피트라든지 기아하고 제휴되어 있는 충전소에서만 충전할 수 있을 텐데 100만원이면 이거 다 쓸 수 있나? 1년 동안엔 못 쓰죠. 2년 동안에도 사실 이피트나 사용하지 않는다. 집에서만 충전한다. 이런 사람들은 쓰지도 못하는 충전 포인트예요. 이게 뭔가? 뭐 일단 처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할인을 먹이는 거는 좀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안 팔리나? 안 팔리는 이유 첫 번째, 차 크기가 너무 애매합니다. 저희도 이 차 살까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저희 회사 주차장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 회사 주차장 정말 크거든요. 정말 커서 팰리세이드가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근데 이 차는 팰리세이드보다 약간 길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거 만약에 차를 정말 키워서 실내 공간을 크게 하겠다. 그럼 카니발처럼, 카니발이 5150이거든요. 5150이 넘는 그런 엄청난 자동차로 만들어서 실내가 막 4열까지 막 넉넉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실내를 만들어 주든가. 그러면 그것도 시장이 분명히 있었겠죠. 아니면 반대로 조금 줄여서 팰리세이드라든지 텔루라이드라든지 이런 차만 해서 그래서 이 안에 쏙 들어가는 그런 차로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5m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EV9 전장은 5010mm입니다. 딱 애매하죠. 살짝 넘어. 평상시 타기에는 조금 길고 넉넉하게 탈 때는 조금 부족해요. EV9의 문제점 두 번째, 비싼데도 와우 포인트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싼 차로 만들었다면 괜찮아요. 그냥 뭐 팰리세이드, 카니발 뭐 별거 있습니까? 팰리세이드 한 3,900만원이잖아요. 카니발은 3,180만원입니다. 와 정말 싸죠. 3,180만원의 그 크기의 차를 어떻게 살 수 있어? 차는 그렇게 큰데 이렇게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아니, 비싼 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수입차 보면 1억 넘는 차 수두룩하게 잘 팔리니까. 근데 그렇게 비싸면 그 비싼 만큼의 초호화스러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오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와 럭셔리카 타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1억 넘는 차 인테리어가 이게 좀 적어도 사치품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 차의 외관이나 실내를 보면 정말 실용적인 사람, 가정에 있는 중상층 정도 되는 사람의 패밀리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기아라는 브랜드나 실내외 디자인이나 차의 포지션을 보거나 뭐 절대로 이 차가 부잣집에서 회장님이 살 차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적어도 애가 2명 이상 3명 정도인 집에서 선택할 만한 차, 아주 실용적인 차로 나왔는데 EV9을 사겠다고 하면 보조금을 더 받더라도 아무리 옵션 안 넣고 깡통으로 사더라도 7천만원은 들어가는데 카니발, 팰리세이드 이런 차보다 3천만원은 더 써야 되는 거거든요. 팰리세이드보다 많이 좋은가? 조금 좋죠. 조금 좋아. 브랜드 이미지 많이 좋나? 조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3천만원을 굳이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기차기 때문에 3천만원 더 내야 돼요. 요건 답이 안 되죠. 왜냐면 3천만원이면 3.8리터 가솔린 엔진 요거 연비가 진짜 8km다 이렇게 얘기해도 기름값으로 한 14만 km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14만 km면 팰리세이드를 어지간한 사람들 10년 동안 열심히 주행해도 간신히 도달할까 말까 하는 기름값입니다. 아무리 전기차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는 자동차에 3천만원을 더 낼 수 있나? 못 내죠. EV9의 부진한 이유 세 번째, 주요 기능이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내세웠던 것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우선 HDP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능 빠졌죠. HDP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이냐 아니냐, 레벨 3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기능을 제공할 것처럼 하면서 아직도 내놓지 못했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정말 첨단 자동차라는 느낌을 제대로 줘야 된다면 이 HDP로 뭔가 시연도 좀 하고 뭐 자율주행도 좀 하고 와 기아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네 라는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지금은 HDP 없지만 곧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팔았어야죠. 근데 지금 HDP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손을 놓고 정말 문제없이 잘 가는 건지 정말 사고 나면 제조사가 책임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게 없는 걸 갖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 세일즈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HDP 요거는 지금 빠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지조차 제대로 내부에서 정하지도 못하고 외부에다 그걸 알리지도 못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최첨단 기능들 이거보다는 더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자, 그리고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콘셉트에는 있어요.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 27인치 디스플레이가 여기 딱 있죠. 이게 들어있어서 와 진짜 첨단 느낌이 나는구나 라고 했는데 실제 양산차에는 없습니다. 여기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고급감이 차이가 많죠. 콘셉트카인 요것도 있었어요. 파노라믹 루프를 갖고 있었죠. 근데 그거 없어지고 듀얼 선 루프. 요것도 좀 시트가 전동으로 막 돌아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전동으로 되는 거 안 될 줄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이 작동 방법이 그렇게 멋지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돌렸을 때도 느낌이 그렇게 정말 가운데 테이블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콘셉트에서는 또 문이 수어사이드 도어로 이렇게 열렸죠. 이것도 실생활에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수어사이드 자체는 뭐 없다고 쳐도 자동문 정도는 하나 있어줘야 되지 않나? 1억짜리 전기 자동차면 지금 중국 같으면은 당연히 전동 도어 들어갑니다. 당연히 시트도 퀸 시트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요 정도는 돼줘야 요즘 소비자들이 대단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그렇습니다. 뒷좌석에 디스플레이 천장에서 내려왔어야죠. 요거 자체가 뭐 대단히 어려운 기술도 아닐 텐데 그거 붙여주는 성의를 안 보였다.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해줘야지. 그리고 뒷문에서 슬라이딩 도어 같은 거 지금 토요타가 센츄리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뒷문이 슬라이딩 된다 이렇게 옵션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 되진 않죠. 그게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약간 와우 포인트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차 1억 원의 가치 있습니까? 1억 원에 뭔가 놀라운 점이 없죠. 그게 이 차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희 모카가 이 EV9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EV9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전기차들 요즘 인기가 조금 식었다고 하는데 이 전기차들의 어려움의 해결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린다고 해서 실제로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 해주면 저라도 살 것 같아요 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EV9 배터리 너무 큽니다. 고급차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NCM 배터리로 99.8kWh가 들어갑니다. 99.8kWh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터리죠. 가격을 싸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 가격만 해도 보통 77kWh 배터리가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못해도 4천만 원은 할 거예요. 배터리 가격만. 만약에 배터리가 어디 사고 나서 깨져버리면 4천만 원 들어갑니다. 차 가격이 7천만 원인데 엄청나게 비싼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주행 가는 거리 500km가 훌쩍 넘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별로 없죠. 요즘 들어서 주행거리와 가격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요걸 한번 생각해보면 가격입니다. 지금은 주행거리가 아니에요. 주행거리는 최소한의 주행거리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최소한의 주행거리는 350에서 400 정도예요. 400이 넘는 순간 그때부터는 주행거리가 500이 되든 600이 되든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이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상징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솔린 차를 볼 때 가솔린차 기름을 가득 넣으면 달릴 수 있는 키로수 대충 350에서 400이기 때문에 요거만 넘으면 기름 만땅 채웠을 때 나 일주일 타는데 문제 없었어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멀리 가게끔 배터리를 더 넣는 거 뭐 한 번쯤 해볼 만도 하지만 차 전체가 다 그 배터리만 넣는 거는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배터리가 작은 스탠다드 모델이 필요할 것 같아요. EV6 배터리 작은 스탠다드 모델 이미 있죠. EV9도 미국에서는 76.1kWh 배터리가 들어간 스탠다드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거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서 최소한 1,500에서 2,000 정도의 가격을 낮춘 모델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너무 주행거리에 민감해. 그렇게 낮춘다고 해도 가격을 2천만 원이나 줄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방법이 있죠. LFP 배터리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LFP 배터리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델Y RWD, 레이 EV, 토레스 EVX 이런 차들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렴하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도 추가 보조금 지급한다면서 이런 얘기하죠.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조사 당연히 알고 있겠죠. 혁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격을 낮추는 것 자체가 혁신이에요.
자동차 제조사들 가격 낮추는 혁신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해결책 두 번째, 당연히 할인입니다. 이건 사실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EV9 내놓고 이 판매량을 첫 달에 딱 펼쳐봤을 때 기아 직원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가격 실수했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았을 겁니다. 가솔린 차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가지만 이 전기차는 소비자들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자꾸 오르내리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그렇게 하는 게 꼭 잘못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테슬라 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한 달에 400대씩 팔리잖아요. 1000대 간신히 넘는 정도. 애초에 이렇게 조금씩 팔 물건이었다면 그럼 인터넷 판매를 고려했어야죠. 인터넷에서 팔면서 재고 차량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 도입해서 조금 더 할인해서도 팔고 뭐 이러면서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가격이 좀 시가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해줘도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너무 많이 얻어맞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려가 너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할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할인을 했을 때 기존 소비자들이 너무 배신이라고 느끼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하는데 지금 할인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아는 할인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해결책 세 번째, 최근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렴한 자동차 당연히 인기 있습니다. 레이 EV 아주 좋은 시도죠. 현대 캐스퍼 전기차 내놓을 텐데 그것도 상당한 인기를 끌 겁니다. 아이오닉 2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인기 있겠죠. 기아도 어서 저렴하고 든든한 전기차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차가 가장 인기일까? 기아 EV5, 이거는 대박이 날 것 같아요. EV5, EV9의 가격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게 안 팔린 거 이거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애초에 가격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좀 내놨으면 합니다. 중국에서 EV5 2,900만원에 나왔거든요. 근데 EV6도 중국에서는 2,500만원인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2,900만원 어림없지? 네, 어림없을 텐데 그럼에도 EV6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정말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하나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전기차도 빨리 나와주면 좋겠어요. 카니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망이 있고 정말 4열까지 있는 커다란 자동차로 버스 전용 차선도 갈 수 있고 지방 갈 때 정말 든든하고 이런 자동차 한 번쯤 가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당연히 잘 팔릴 걸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EV9 잘 파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차종을 빨리 내놔서 여러 가지 풀 라인업을 갖추면 요거 사려고 갔다가 요거 말고 EV9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풀 라인업을 빨리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지금 환경부의 추가 보조금 정책이 아주 핫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에 맞는 5,700만원 미만의 현대기아 전기차 할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EV9은 어차피 보조금 못 받는다면서 할인을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요거 이래도 되는 건가? 다른 차 할인하고 있으면 같이 해야죠.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그것과 관계없이 전기차 어려우면 같이 할인해 주자, 이런 생각 해줄 필요 있죠. EV9이 보통 차입니까? 기아가 전기차 플래그십이다, 기아에 모든 걸 넣었다, 이렇게 마치 사활을 걸듯이 달렸던 차잖아요. 이렇게 안 팔리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PBV, SDV의 핵심이 될 자동차인데 좀 더 잘 팔리게 좀 적극적인 할인도 시행하고 가격도 조정하고 그러면서 판매량을 회복하고 기아 전동화 전환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설문조사 질문 아주 간단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가요? 긍정적, 부정적. 예전 같으면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이미지가 80%가 넘었습니다. 장밋빛 희망,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컸죠. 근데 요즘은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절반이 넘습니다. 10,000명이 투표했는데 부정적이다가 51%. 댓글들 보면 그렇죠. 너무 비싸다, 화재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 충전이 어렵다, 차가 급발진할까 두렵다,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기아 EV9뿐 아니라 전기차들을 잘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부터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시대는 결국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들 잘 해결해서 전기차 시대를 선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